다만 국립병원의 간호직 공무원은 다른데요. 일반적인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원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국립병원은 그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각 국립병원의 채용 공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용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기독간호대학교를 졸업하고 요양병원에서 1년, 정신병원에서 1년 근무를 하다 지금 국립나주병원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급성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중환자실 환경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그만뒀고 그 이후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는 공부만 진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공부와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 간호사 근무를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신병원에서 1년, 현재 직장인 국립나주병원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에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중 고민을 하다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 있었던 정신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개인 정신병원에 입사했습니다. 1년간 폐쇄병동 간호사로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했었고 이때 경험이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거나 위협한다, 정신병이 옮는다, 환자가 말을 안 들으면 죽도록 패서 말을 듣게 한다, 환자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냥 감옥이다, 약으로 사람 바보 만드는 데라더라,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이 벌을 피하려고 간다더라 등등 환자의 공격성이나 우발성, 기상천외한 소문들, 인륜적 편견 등 수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스스로가 만든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뜬 소문과 괜한 걱정이나 성급한 일반화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제 적성에 맞는 부분을 발견해 본격적으로 정신과에서 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는 다수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존재하고 병동의 시니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자격을 취득하고 계셨습니다. 정신과에서 근무하실 계획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취득은 거의 필수입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했고 수련 중에 채용 공고가 떠서 채용 과정을 거쳐서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2년차 간호사로서 소아청소년 병동에서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정신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정신병원에 입사하게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외에는 다른 자격 요건을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립병원의 간호직 공무원은 다른데요. 일반적인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원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국립병원은 그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각 국립병원의 채용 공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용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특성과 지역을 고려해 각 병원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기적인 채용 공고는 없고 수시로 결혼이 발생했을 경우에 채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시면 자주 사이트를 방문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나주병원의 경우 경력 경쟁 채용 시에는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이루어져 있고 정신병원 간호 경력과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을 우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은 정신과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위해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으로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는 정신과적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성을 습득하고 타 분야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수련 과정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고 각 직렬에 따라 상이하지만 간호직의 경우 1년에 걸쳐서 약 1000시간의 수련 과정과 시험을 통해서 수련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심사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포함한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우대 조건으로 인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하시면 따로 전문요원에 대한 채용 공고를 모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책임 운영 기관인 국립나주병원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나주정신병원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병원이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과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일반적인 정신병원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환자별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분장애, 노인, 소아청소년 전문 클리닉 등의 맞춤 진료로 차별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병동은 크게 4개의 병동, 교육응급병동, 재활개방병동, 소아청소년병동, 노인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신병원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조모임, 맞춤형 직업훈련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학급폭력 예방 연극제, 마음톡톡 힐링캠프 등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노인과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 직장 스트레스 해소, 재난 발생 시 심리지원 사업 등 지역과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도 3교대 근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근무 형태에서 일반적인 병동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은 굉장히 다른 업무 형태를 가지는데요. 일단 환자군이 육체적인 호소를 가지고 입원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 검사를 제외한 이외의 검사나 정맥주사 처치가 현저히 적습니다. 대부분 경구약 복용을 우선으로 응급시 안정제 근육주사를 제외하고 침습적인 처치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면담이나 환자와의 언어, 행동 등을 수시로 관찰하고 감정의 변화, 증상과 약물의 효과, 부작용, 자타의 위험성 관찰 등의 경과 관찰과 교육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 기관과의 연계까지 퇴원을 넘어 인생 전반의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면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휘적휘적 돌아보고 환자들과의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퇴근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다양한 간호, 면담, 환자 파악,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가 높습니다. 대부분이 대화와 관계가 기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와의 접근에서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 정신병원에 입사했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환자한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라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저 무슨 바보짓이지? 저런다고 저 사람이 알아듣기는 하고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 근무하다 보니 어느새 그 의사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신과는 느리고 개상하고 짜증만 나는 곳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함께 도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한 번의 대답, 한 번의 이해, 한 번의 도전과 변화를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마트 가서 과자 하나 못 사 먹던 환자가 과자 하나를 사 먹는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재활이고 회복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어쩌면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간호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간호과를 도전하기 전에 많은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 조금 아픈 사람, 간호사가 간호하는 당연하고 숙명적인 대상으로 다른 환자분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질환을 앓고 있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공포의 대상이거나 무시의 대상,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상자분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고 대상자를 고립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부디 조심스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